안녕하세요. 닥터왕 성의학 연구소의 닥터왕입니다. 오늘은 많은 중년 커플들이 궁금하실 만한 우리 부부 왜 예전 같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열정적이고 즐거웠던 부부간의 관계가 어느 순간 어색해지고 대화가 없어지고 또 멀어지고 서로를 외면하게 되는 그런 사이로 변하게 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개념인 커플 갱년기, 커플 포즈와 더블 포즈, 이중 갱년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플 포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가 5년 전에 커플 포즈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커플 포즈는 여성의 폐경이나 남성의 안드로포즈, 그러니까 남성 갱년기처럼 이렇게 호르몬의 변화가 오는 시기가 겹치면서 부부관계가 멈칫하고 서먹해지는 어떤 부부관계 위기가 오는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몸은 예전 같지 않죠. 성욕도 줄어들고 남자 같으면 발기력도 줄어들고 여성들은 질이 건조해지고 성교통도 생기고,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부부간의 소통도 줄어들고 대화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친밀감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부부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 갈지가 오늘의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개념인 더블 포즈, 이중 갱년기는 어떤 개념일까요? 이중 갱년기는 여성의 폐경과 남성 갱년기의 시기가 겹치면서 동시에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문제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드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질건조증과 성교통, 또 성욕구 저하가 나타나게 되고, 또 반대로 남성 역시도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성욕이라든지 발기력이 떨어지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피로감이 쌓이면서 서로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경우 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성교통이 생겨서 관계를 회피하게 되면 남성의 경우 우리 와이프가 왜 나를 거부하지? 이렇게 의아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자존감의 상처를 받게 되죠. 상처를 받으면서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없어지게 되고, 혹시 내가 무슨 뭔가를 잘못했나? 서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런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중년기나 후기 중년기는 50대에서 70대 사이를 말하는데, 이 시기에는 성기능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 시기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신체의 변화가 있겠죠.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성욕구도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중년기에 여러 가지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과 같은 여러 가지, 또 암 같은 이런 만성 질환들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죠. 또 이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고혈압 약물이라든지 당뇨약이라든지 또는 고지혈증 약물 또는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해서 항우울제,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약물들이 또 성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두 번째, 이제 심리적인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어떤 사회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자녀들과의 문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이러한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성생활에서는 멀어지게 되죠. 스트레스가 있으면 남자 같으면 발기력도 떨어지게 되고 여자들은 성욕도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요인인데요. 이 5, 60대 시기는 자녀들의 독립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또 노부모의 부양이라든지 또 부모와 사별하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인간관계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시기죠.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것들이 또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요인인데요. 나이 든 사람이 성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조금 이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성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생활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주책 맞다. 이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냐. 저희 또 병원에 다니는 많은 환자분들에게도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폐경 드신 분들에게 성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성생활을 해요? 라고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면 성생활을 졸업하는 거라고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더군다나 지금 시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비아그라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비아그라와 유사한 여러 가지 발기부전 치료제의 발달로 인해서 남성들은 성생활의 정년이 굉장히 연장됐죠. 그래서 어느 한쪽만 성생활을 일찍 마감해버리면 다른 한쪽 커플은 그 긴 시간, 기나긴 어떤 시간 동안 어떻게 욕구를 해소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커플이 서로 공유하고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나이 들어도 성생활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은 성생활이 필요 없어. 또 이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야, 주책맞게. 이런 생각은 가감히 버리십시오. 성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징표이거든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생활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도 적극적으로 성생활을 하려고 해야 되고, 그 성생활이 잘 안 되는, 만약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성생활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남녀 모두 이를 치료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으니까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건강하게, 좀 더 행복하게 오래도록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나 조사를 해보면 중년 이후에도 많은 커플들이 적극적인 성생활을 원하고 있고, 또 성생활을 이어가고 또 서로 커플 간에 많은 대화를 하는 부부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플 포즈나 더블 포즈를 맞닥뜨렸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가지의 전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화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보, 성생활에 대한 얘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라든지, 성생활 얘기 꺼내기가 좀 민망한데 이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부부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자기야, 우리 관계 요즘 어떻게 생각해? 라든지 서로 커플 간에 진솔하게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마주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의료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산부인과 전문의나 비뇨기과 전문의, 그리고 성의학 전문의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커플이 동시에 가야 됩니다. 두 부부가 같이 가서 두 커플의 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은 폐경으로 인해서 성욕이 떨어지고 질거전조증이 왔다든지, 또는 성교통이 너무 심해서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치료를 통해서 해결하고, 또 남성 역시도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성욕이 떨어지거나 발기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우울하다면 이 남성 호르몬 치료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두 커플이 동시에 의료진과 면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여성 호르몬 환자를 많이 보고는 있지만, 이런 환자들 중에서 인식이 깨어 있어 가지고 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호르몬 치료를 해보니까 성기능도 되게 좋아지고 예전에 느끼지 못하던 그런 느낌이나 감정도 느끼고 훨씬 성기능이 좋아진 걸 느끼고 자신감을 느끼는데 남편이 안 그런 거예요.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손을 붙잡고 저희 병원을 찾아와서 같이 상담을 하고 남성 갱년기 치료를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그런 커플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두 커플이 따로따로 치료하는 것보다 같이 심적인 상담이라든지 부부 간의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죠. 그리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의료진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였는지 이런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료인들도 역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이런 커플들의 문제를 귀찮게 여기거나 어떤 심리 상담사나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커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편은 비정형외과 가고 여자는 산부인과에서 치료하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커플의 문제로 바라보고 치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네 번째로는 이러한 문화적인 편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이에 주책맞게 무슨 성생활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생활은 결코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 든 커플들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성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성생활을 누리고 성적인 행복이나 성적인 쾌감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건강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부 간의 성에 대한 목표를 재설정하는 거죠. 젊었을 때는 삽입 위주의 성교라든지 오르가즘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기교나 파워나 이런 것들을 동원했다면 중년기 이후 또 노년기로 접어들어갈 때는 꼭 삽입을 하지 않더라도 훌륭한 성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라든지 애무라든지 아니면 스킨십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대화라든지 이런 피부 접촉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적인 만족감이나 친밀감이나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이의 변화에 따른 성생활의 패턴이라든지 목표도 재설정해주고 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생활은 변화합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 나이에 이런 걸 뭐 할 필요가 있을까? 결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평균 수명도 점점 길어지고 또 건강 수명도 길어지고 그래서 이 중년의 나이에 또는 노년의 나이에 성생활이 주는 의미 또 성생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디아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을 한 날 인간의 행복감이 크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또 가디언즈의 보고에 의하면 인간의 행복감은 성생활의 횟수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데요. 중년 커플의 경우 주 1회 정도까지의 성생활을 할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고 그 이상으로 횟수가 증가해도 더 이상 행복감은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주 1회 정도의 성생활이 가장 행복감을 주는 그런 성관계의 빈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요소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일정한 파트너와 일정한 성관계를 갖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생활이 없는 중년, 인간의 삶.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누각을 짓는 것처럼 공허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여러분 곁에 있는 배우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좀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변화된 몸의 상태, 마음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저희 의료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의학적인 툴이 있으니까 그런 도움을 받아서 좀 더 행복한 여러분의 삶을 재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건강과 행복을 위한 닥터왕 성의학 연구소의 닥터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닥터왕 성의학 연구소의 닥터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